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흐리고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비구름이 들이오며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비를 막아줄 우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코스피는 오늘도 쉬어가는 정도의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가 다음 달 LNG 개발 사업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한국 정부를 초청했다는 소식 이후에 철강과 강관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넥스틸과 동양철관, 율촌과 하이스틸 등의 종목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대선 후보들의 로봇 산업 관련 공약과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선보이는 등 여러 이슈의 탄력을 받아서 에브리봇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 로봇주 비교적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벨기에 의회가요,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덴마크 역시나 SML 등 이 차세대 원자력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원전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원전주들 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쪽까지 쾌청한 날씨 드러나고 있고요. 조선업에 대한 한미협력 구체화 기대감 속에 일부 조선주들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도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100만 원 안착 여부와 함께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언급해 주셨던 바가 있는데요.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단번에 장중 12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황제주에 등극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30% 가까이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 증권가 측에서는 LG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요, 145만 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넷마블인데요. 신작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오르며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신작 흥행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 종목 농심인데요. 어제 올해 1분기 다소 부진한 성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증권가 전망에 먼지 없이 파란 하늘이고요. 대양전기공업의 경우에는요, 1분기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나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최대 1분기 이익률을 달성했고요. LS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2,000원가량 높은 25,000원으로 상향 조정, 앞으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지난달 키움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영웅문S 등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로 약 124만 건의 주문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시간은 총 4시간 25분으로 당초 알려진 2시간 30분보다 길었다. 우선 4월 3일 오전 9시 2분부터 9시 59분까지 약 57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첫 거래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주문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4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주문량이 급증하며
전산장애가 이어졌다. 전체 비정상 접수 건수는 124만여 건에 달하며 키움증권은 정정 취소 주문이 몰려 시스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5,148건 접수됐고 키움은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적인 전산장애는 투자자 불안을 초래한다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과 피해 보상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해시태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분석은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이제 마켓나우 3부 오늘이 첫 출연이신데요. 일단 시청자분들께 좀 간략하게 인사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좋은 종목들 많이 선별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현 팀장님과 함께 저희 또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오늘 다소 상반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코스닥의 경우 외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지금 1%대 약세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상하 관세 관련된 부분, 보편 관세 부분을 얼마만큼 빠르게 좀 해소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15일, 16일간 미국과 중국의 에이펙 실무진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2차 관련된 관세 언급을 좀 할 예정이 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방어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간밤에 있었던 미국 경기 지표가 그렇게 쉽게 높아진 건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을 그만큼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비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비와 생산이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고점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740에서 한 750선 정도를 단기적인 고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2640에서 50 정도를 단기적인 고점으로 보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코스피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코스닥에서는 계속 매도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지지를 많이 했었던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하게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좀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을 팔고 이제 오르는 쪽으로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이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좀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눈치 보기 장세가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들 핵심만 쏙쏙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도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1%대 약세 흐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기회 저희가 또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차장님이 준비해 주신 오늘 데일리 아스닥 3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닥 첫 번째 테마는요. 원전입니다. 벨기에 정부가요, 22년 만에 원전 부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유럽 국가에서 속속들이 탈원전을 폐기하는 그러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원전주들의 향방 조 팀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간밤 열린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5%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요. 그러면서 유럽 증시 안에서 이제 방산주들 날아올랐거든요. 국내 방산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건설입니다. 어느 당 할 것 없이 이제 정책 공약의 공통 분모가 될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대선 공약 속에서 저희가 어디에서 힌트를 찾아봐야 될지 지금부터 팀장님과 하나씩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원전입니다. 유럽 국가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움직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 원전주들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국내 원전주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전에 이제 야당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대체 에너지를 많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네.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가 일단 지금 대선이 6월 3일 날 펼쳐지겠지만 누가 되든 일단 원전에 있어서는 좀 우호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대체 에너지로 일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성의 성과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SMR 소형 원전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수요 확대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에서 30년 노후화된 그런 전력 인프라를 지금 바꾸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같이 연계가 되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발표된 벨기에, 체코에 의해서 벨기에도 이제 탈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체코 두코바니에 이제 원전 관련된 계약을 따놓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프랑스 에너지그룹의 법원 이의 신청서를 좀 발효가 되는 부분에서 조금 잠시 드롭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든 만약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체코에 이어서 일단 벨기에라든지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나라들이죠. 유럽에 대한 거 그리고 루마니아라든지 벨기에 그리고 중동 쪽 관련된 부분과 아시아 쪽,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 시장에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 3가지로 핵심 짚어주셨습니다. 조기 대선 정책 공약과 관련된 이슈,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원전의 필요성 대두, 그리고 유럽의 원전 부활 움직임까지. 그럼 원전 긍정적으로 보신다면요, 팀장님,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핫한 게 3가지 종목으로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종목 2개는 BHI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BHI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결국에는 이제 동사 보일러 화력 발전소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HRSG 복합 화력 열 병합 관련된 화력까지도 일단 그 수주 모멘텀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 원전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 1분기 실적이 나왔었던 부분은 2조가 넘는 수주를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 조정이 하루 이틀, 다음 주 정도에는 조정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 조정을 틈타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시다시피 미국 중심의
대형 원자로를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대형 원자로뿐만 아니라 이 미국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시장에서도 일단 본격화 매출이 좀 찍힌다고 하면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BHI가 상승을 하고 1등 주자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2등이나 3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역시 이제 두 종목은 같이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몇 년 전에 이 원전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유가 떨어지고 있고 뭐 가스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줄어들었고 수익성적인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엔 수익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1분기 매출부터 시작을 해서 매출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하반기에 전기료 인상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전 관련된 부분은 부록으로 좀 보면서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뭐 기본에 대한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안에서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세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BHI와 두산에너빌리티, 추가적으로 한국전력까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저희 두 번째는 방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고민이 많은 섹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하나 혹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나 고민이 많거든요. 네, 방산주에 대한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방산도 조선과 같이 아직까지도 주도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끝날 것 같이 끝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좀 조정이 일주일간 나오면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달, 두 달 뭐 이어진다라고 보면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지만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주도 역할을 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산 관련돼서는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일단은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부분이 내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이제 협정을 좀 맺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뭐 이 전쟁 관련된 부분이 확대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완만하게 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뭐 제가 봤을 때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에 대한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유럽 내에서의 결과적인 그 양산을 유럽 내에서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의 예산 편성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화그룹이 이 헝가리인가요? 헝가리 쪽에 일단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설립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봤을 때는 방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도 긍정의 의견이라고 좀 주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다면 방산 안에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유효한 종목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가는 뭐 종목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 종목은 역시 뭐 LIG 넥스원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동사는 뭐 여러 가지 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있지만 특히나 이제 뭐 이 미사일 관련된 지대공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애들집, 천무 뭐 이런 관련된 거를 사우디 쪽과에 대한 그런 수주로 따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인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미사일을 로봇 쪽에 탑재를 하는 그런 사업도 좀 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로봇 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LIG 넥스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유상증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 조선소 인수를 이제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MRO 사업까지도 연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RO 관련된 부분 유지보수 관리죠. 그래서 미국 군함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도 같이금 병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은 이 조선 관련돼서도 같이 연계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중에서 방산 쪽에서는 K9 자주포에 대한 수주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 이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이 미국의 항공기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방산 관련돼서는 이제 KF-21 시리즈 관련돼서도 계속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또 미국 군함 관련된 MRO가 같이 미국 항공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전투기 관련된 그런 MRO 사업도 우리나라에 좀 노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 MRO 관련된 사업을 조금 미국이 또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 한국 항공 우주 쪽으로도 이 관련된 수주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도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웃돈 종목들 위주로 좀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 기록했잖아요. 이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까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저희 마지막은 건설입니다. PF 문제에 대한 우려 여전하지만요. 최근에 또 정책적인 이슈, 이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치러지고 난 다음에 건설에 대해서 건설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어지는데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역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택 건축 관련된 부분을 역시 뭐 예산 편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설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면 결국에는 재건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와, 그리고 기업별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뭐 주택 사업으로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제 병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형 건설사 위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택 건설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기본적인 판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아시다시피 뭐 이 원전 관련된 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축, 시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플랜트나 토목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SOC 사업 관련된 레퍼런스를 모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이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현대건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E&A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E&A는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 내에 있는 공장은 삼성 E&A가 대부분 수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삼성 P4 공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P5 공장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결국에는 이게 기존의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다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신사업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뭐 태양광 뭐 이런 부분도 사업들을 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건설주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까지 데일리아스탁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떠오른 중국 비아디가 헝가리의 유럽 본부를 설립한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왕촨프 비아디 회장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본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헝가리 남부 세게드에 연간 20만 대 생산 규모의 유럽 첫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은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왕 회장은 새롭게 들어설 유럽 본부가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판매, 애프터 서비스 허브, 차량 테스트, 현지화 모델 개발 등 3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디가 헝가리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EU 영내 생산으로 인정돼 유럽의 관세 장벽과 각종 무역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답답한 포트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1차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많았고요. 또 어제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목표 성공률을 웃돌고 있었는데요. 과연 저희 오늘 16주차 챌린지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종목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양철관입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특정 구간에서는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딱 정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4%대 상승세 보이면서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 마이너스 1.87%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SM인데요. 올해 초반에도 공략을 해주셨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당시에도 큰 수익을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챌린지 성공률 마이너스 3.35%입니다.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칩셋 미디어는요, 이 반도체 관련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차트적인 분석 세세하게 도와주셨는데요. 마이너스 1.97%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고요. 대동기어는 우크라이나 재건, 로봇과 방산에서의 다양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마이너스권의 성공률로 좀 마무리를 해서 파트너님의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또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나비전은 이제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익절 처리가 된 종목입니다. 7.93%의 플러스 성공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수요일에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빅테크 해저 케이블 투자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라면서 수혜를 목표가 상향해 주셨고 2차 목표가 역시나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자릿수 성공률로 마무리하네요. 10.91%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공략해 주신 두 가지 종목은요. 전문가님이 여러 차례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주 공략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두 종목인데 HJ중공업은 0.13%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고요. 태움과 메가 MD의 경우에는 이제 손절로 저희가 제시해 주셨던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파트너님께 지금 바로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 폴라리스 AI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1.14%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6주차 1313 챌린지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까요? 네, 마이너스 9%대 성공률 보이면서 저희 마무리하게 됐는데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진단들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16주차. 그간에 계속해서 이제 성공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셨다 보니까요. 이 16주차 챌린지의 실패가 더 아쉽게 느껴지는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그리고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9%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보너스 챌린지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처음에 정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진행했을 때에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을 때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26주차를 진행해 오면서 마이너스로 마무리한 날이 딱 두 날이었는데 그 중에 하루가 바로 이번 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연속해서 성공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조금은 제가 초심을 잃은 모습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서 좀 죄송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초심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다시 반복된 실수 없이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요. 좀 조정이 나왔고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다 보니까요. 종목들의 조정 나오는 것도 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저희가 공략해주신 종목에 대해서는 보다 세세하게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1313 챌린지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좋은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도록 파트너님께서 조금 더 이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부터 종목들에 대한 개별 이슈까지 세세하게 짚어주고 계신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동양철강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강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중요 지지라인대인 1,315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홀딩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차에 좀 아쉬웠던 흐름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이 종목들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가져다 드리죠. 그런데 이 중요한 상승 모멘텀들이 일정들이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거기다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와 협상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이 동양철강이었는데요.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시장에 부각되지 않으면서 조금은 시장 대비해서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승하는 흐름들을 오늘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주요 지지라인대인 1,315원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이제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한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1,315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보너스 챌린지 16주차의 경우에는 단기 포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1,315원 기준 잡고 단기 목표가 충분히 1,500원 라인대까지 올 수 있으니까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SM 보도록 할 텐데요. SM의 경우에는 현재 오늘 주요 지지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중요 지지 라인대 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상승 추세 및 2차 상승 추세를 그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봤을 때 2025년도 1월부터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월 그리고 1월 14일부터 3월 17일 날 주요 지지라인대를 시작한 게 1차 상승 추세, 거기에서 2차 상승 추세까지 정말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단기 조정폭에서 현재 이 주요 지지라인대를 지지받고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죠. 따라서 이 중요 지지라인대 초록색 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대 기준을 잡아드리면 11만 7,500원 기준 잡고 단기 목표가 12만 5,500원까지 대응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칩스 앤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의 경우에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앞서서 올해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올해 가장 크게 수렴하고 있는 위치죠. 이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했는데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를 했을 때에는 이 에너지를 응축한 과정 이후에 다시 한번 확장이 되면서 강한 상승 랠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중요 지지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기간만큼 중요 지지라인대도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16,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6,500원 기준 잡고 리스크 관리점 기준 잡고 단기 목표가 18,000원대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다음 종목 대동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일정에 관해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승 모멘텀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이 재건 관련주들도 한 차례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혹은 이제 푸틴과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정상회담을 좀 더 빠르게 이어갔었으면은 훨씬 더 다른 강한 상승세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예측을 못한 건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양쪽 방향을 다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정상회담이 만족스럽게 끝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분할 관점으로도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저점 구간인 2만 원 라인대입니다. 이 2만 원 라인대 현재도 구간대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에서 현재 강보합권대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2만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2만 원 라인대는 이 2025년도 4월 22일이죠. 등대 캔들의 중심 구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주요 지지 라인대로 앞서서 5월 7일 그다음에 5월 8일 마찬가지 5월 9일까지 주요 지지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던 만큼 이번 파동에서도 반등 파동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전 고점 라인대인 23,000원 라인대도 무난하게 도달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2만 원과 23,000원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비전은 우리가 목표가 달성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LS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우리 16주차 챌린지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조금 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2시 55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1분 기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 고가를 계속해서 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수렴 과정 이후에 상단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타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LS 마린 솔루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세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 목표가를 상향해서 22,000원 잡아드렸죠. 22,000원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익절 구간까지도 체크를 해놔야 되는 만큼 익절 구간은 21,1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우리가 익절 기준 잡고 단기 목표가 22,000원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HJ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J 중공업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쉽죠.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전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2025년도 5월 14일 날 장중 11%의 강한 상승세로 단기 조정 장세에 이어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 공매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시장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좀 더 느끼실 겁니다. 테마주의 순환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HJ 중공업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왔죠. 하지만 이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 지지라인대를 잘 체크해 보면 현재 갈색선인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60일선 부근에 위치했고요. 거기다가 2025년도 5월 14일 날 시가죠. 이 시가 부근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7,100원 라인대입니다. 이 7,1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세적인 상승세는 조금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비추세권 안에서의 횡보 구간대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인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7,100원 라인대에 리스크 관리점 잡고 단기 목표가 한 8,000원 라인대 구간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태웅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은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워낙 뚜렷하고요. 풍력 부분, 원자력 부분, 거기다가 조선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실적도 매우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8%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34.8%로 정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메이저 수급들이 던졌어요.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메이저 수급이 정말 이런 타이밍에 나오게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난 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설마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실적 바탕으로 발표가 됐을 때 패대기를 쳤을까라는 치지 안아주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제가 잡으면서 이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정말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거래일 장중 13% 그리고 오늘 6%에 대한 하락 흐름으로 마이너스 10%대로 손절가 터치를 하면서 손절 라인대가 이탈한 종목이죠. 따라서 실적은 너무나 좋고 종목은 제가 선정을 잘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이탈을 해줬을 때에는 우리도 손절가 라인대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 손절가 라인대 이탈하면서 손절이 나왔지만 앞으로 좀 더 눌려줬을 때 현재 전 저점은 지켜주려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대 저가에서 공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예 이 종목은 이제 1분기 이후에 2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을 때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더 조정 장세 이후에 다시 한번 2분기 실적을 가져올 때 그때 재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메가MD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이 대선 후보들의 공통 정책 수혜주인 만큼 상승 모멘텀을 정말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전 거래일 장중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21%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다가 이 상승 흐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중요 지지라인대까지 이탈했고 이로 인해서 손절 라인대를 터치한 종목이죠. 현재 이 중요 지지라인대인 121선과 241선 이 중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동시에 지지받는 선에서 종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가에서 공략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이 종목은 2,300원을 탈환했을 때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가에서 공략하기보다는 확실하게 가격을 안착해 줬을 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종목 폴라리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5월 15일 날 장중 14%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에도 지금 강한 상승 랠리 이어오고 있다가 오늘 장중 1%대라는 상승 흐름 거기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4%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상승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 지지라인대를 이탈해 줬을 때에는 현재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돌아왔을 때 이제는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이탈했을 때에는 대응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700원 기준 잡고 이 종목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챌린지 종목들요. 일주일 내내 지금 리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시장 방향성에 맞는 전략들 좀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고민들 좀 전반적으로 덜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파트너님 이렇게 챌린지가 끝나도요. 챌린지 안에 공략해주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 해주시잖아요. 함께하는 무료교육방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대응 방안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혹은 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함께 대응 방안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17주차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17주차 종목 우진과 광명전기 두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가장 먼저 우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은 우리 원전 관련주죠. 이 원전 관련주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 수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체코 원전 수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추가로 벨기에 원전에 대한 부활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계속해서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 대장주인 우리 장기 포트 안에 있는 BH가 오늘 20% 넘게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을 강하게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자, 2025년도 4월 달이죠. 저점을 만들고 나서 저가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기 조정 폭에 이어서 단기 조정 이후에 이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는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고가를 한 번 더 넘긴 만큼 추세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8,490원, 손절가는 7,35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광명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전기의 경우에는 자,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챗 GPT, 딥시크 거기다가 그로까지 정말 AI, 챗 GPT 등 이제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전력 수요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아마존과 엔비디아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으로 지켜보실수록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면 설명을 해드리면 2025년도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날 고가를 만들었고요. 이 고가 파동의 고점에서 이번 파동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단기 조정 그리고 조정을 중요 지지라인대로 1,490원을 지지받고 눌림목 반등에 성공을 해놨기 때문에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면 1,690원, 손절가는 1,47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챌린지 두 가지 종목 우진과 광명전기 편입해 주셨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의 흐름 잘 지켜봐야겠고요. 파트너님, 오늘 오후장에 대한 대응 전략 간략하게 세워주신다면요? 네, 오후장 대응 전략은요. 여러분 지금 앞서서 조금 설명을 드렸듯이 정말 순환매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호실적일 발표해도 태움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고요. 실적이 안 좋아도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진행되고 나서는 좀 단기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증시 조금은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폭 안에서 정말 기회의 장으로 같이 함께 대응 전략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육학 안에서 대응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함께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또 주말이잖아요. 파트너님과 오늘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비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